젊은 세대의 나쁜 면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조직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없다. 얘기를 먼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요즘 애들 왜 이래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가 하나 힌트예요. 오늘의 본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2000년생을 이해하고 싶고 자제를 이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살짝 들어있지만 사실 오늘 메인은 세대가 아니라 지금 2020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시대예요. 너무도 빨리 변하지 않나요? 그 시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소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단어만 명확히 정확히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MZ세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MZ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Z세대는 새마을 금고예요. 예, 새마을 금고가 MZ세대고요. 정확히는 MZ죠. 예, Z를 할 때 Z입니다. 예, 영어 잘하시면 Z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밀레니얼과 Z 제너레이션은 미국의 세대를 나누는 개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조차도 밀레니얼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인 Z 제너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왜 96년에서 끊겼냐면 2001년에 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 밀레니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98년쯤에 태어났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Gen Z라고 불리는 Z 제너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MZ라고 부르는 건 단 전 세계의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MZ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서 MZ를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 사실은 출처를 보시면 다 코리아 타임즈 이런 겁니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것들을 대체하는 용어로 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제 혹은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당신이 바로 MG, MZ 세대인가요? 얘기하면 그 친구는 아마 싫어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당신 세대 때 관심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대표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언론에서 보는 MZ 세대를 말씀드릴게요. MZ 세대는 보통 이럴 거예요. 어딘가 빠질 거예요. 딸기피페에 빠진 MZ, 약과에 빠진 MZ, 갑자기 위스키에 빠진 MZ, 물에 빠진 MZ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밀레니얼 혹은 Z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도 싫어하는 우리를 막 얘기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MZ 타령이 싫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령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단어도 나왔거든요. 잘파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밀레니얼은 늙었으니까 빠지고 거기에 정체불명의 알파까지 들어가서 잘파,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퉁치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세대를 사실 때 요걸 명확히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거짓말, lie와 불쉿이라고 불리는 헛소리라고 번역되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On Bullshit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거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제 몇 번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2초 만에 요약해 드릴게요. 요거의 내용은 이겁니다. 거짓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진실이면 거짓말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적어도 알고 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bullshit, 개 헛소리는 막 던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MZ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저는 세대를 이렇게 봅니다. 특정 세대를 나누고 기성세대와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성세대라고 다 꼰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세대라고 다 철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합니다. 2000년생에 온다 당신도 똑같은 책 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톨스토이의 굉장히 중요한 안네 까네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되게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싼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역사상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나오냐면 여기 안내까네리아에 나온 모든 등장인물이 다 저마다 100% 불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총균세도 나왔죠. 안내까네리아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지금의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의 세대는요.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 어떤 세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약과에 빠진 MG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 특정화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불행한 이유가 비슷합니다. 주 52시간제를 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것들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 세월을 이해하려면요 두려움을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그들이 좋아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저는 두려움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담은 게 지금의 2000년생이 온다입니다. 근데 아마 요거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숫자적으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전작에도 썼지만 90년대생이 인구가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저는 80년대생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갑자기 인구수가 3분의 1으로 갑자기 잘려버렸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도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언론들이 뭘 주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치원이 사라지고 초등학교가 사라진다고 집중하고 있죠.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앞에 더 앞에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성인 시장이 붕괴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 지방대학교들이 붕괴했죠. 또 하나 운전면허 시험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없으니까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운전을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또 하나 군대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년 있다가 2002년생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회사가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정해진 미래였고요. 이건 정해지지 않았던 미래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 구독하시나요? 여러분과 넷플릭스의 관계는 구독 관계입니다. 한 달간 월정액으로 구독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끊으실 수 있죠.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회사와 우리의 관계도 넷플릭스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직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언제든 끊을 수 있는 관계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직장과 지금의 직장의 선호도와 중요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80년대생인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IMF 겪은 다음에 10대 후반에 겪은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잘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10년은 다닐 거라는 생각했고요. 근데 제가 90년생이 온다 썼을 때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신입사원부터 구조조정을 당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10년 다니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과로사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것이 바로 9급 공무원이야 공기업이었죠.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사장이 국가일 뿐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2000년생이 온 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2020년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회사, 그 조직이라는 것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입사가 아니에요. 회사를 안 다니고 사는 거예요. 퇴사가 목표로 공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2000년생이 달라진 게 아니죠. 2020년대 시대가 달라졌고 2020년생이 지금의 시선이 될 뿐이라는 거죠. 살아온 시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업 있잖아요. 직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지합니다. 직업은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곳이라는 단순한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사팀에서 요즘 세대를 동기부여시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배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이 된 채 시작됐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기성세대분들 계시잖아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라는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수차례 들으셨으니까요. 단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사실 거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평타 이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 봤을 때 잘 스스로는 모르는데 외국 사람이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빨리빨리입니다. 아, 그래서 국가번호가 82번이구나. 당연히 말도 안 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독증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오늘 보여드린 게 핵심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몇 번 봤을 바로 그거. 당기새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밀고 부셔버려요. 예. 우리는 그러려니 하지만 외국인이 딱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한국 왔는데 이걸 봤어요. 뭔가 반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청개구리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청개구리가 아니에요. 한국인은 뭔지 아세요?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직접 눈앞에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극도로 효율럽니다. 고효율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겠죠. 요 단어 아실 거예요? 유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 유연성이 없다, 꽉 막혔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한국은요, 융통성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전통적인 융통성의 나라인 코리아가 지난 2, 3년간 급격하게 원칙의 세상으로 따박따박 잘려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증거는 바로 요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요 버튼의 이름이 뭔가요? 비상등, 비상깜빡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차에 다 달려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 외국인들은요, 요거를 단 한 상황에서 씁니다. 비상 상황에서 써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동방예의지국인 코리아에 오는 순간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제가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너도 그럴 거잖아. 한 번만 봐줘. 우리가 남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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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상황. 수십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인들만이 오는 특이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하신 분 하실 겁니다. 큰 차가 내 앞을 갑자기 가로질러서 확 껴버려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빵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차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를 눌러요. 많은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도 제가 가정교육은 받았네, 한번 봐줄까라는 생각을 유일하게 가져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건수의 변화입니다. 꾸준히 올라가다가, 공익신고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성추행도 있고 성희롱도 있고 되게 갑질도 있고 다양해요. 갑자기 2000년생이 마침 들어오는 2020년도에 갑자기 3, 4배 이상 빵빵 떴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건 중에 8건이 도로교통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여러분이 가끔 진짜 비상 상황에서 낄 때가 있죠. 뒷차가 빵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고 생각해요. 나를 봐줬구나. 근데 집에 가면 며칠 있다가 뭔가가 하나 날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의 증거고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사실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무한뷔페 논쟁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무한뷔페 중에 여러분 초밥뷔페가 있습니다. 인당 5만 원을 내면 100분 동안 무제한 먹을 수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 3명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100분도 안 됐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몇 그릇 먹은지 아세요? 170그릇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입니다. 이 무한 초밥뷔페 사장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답답하실 거예요, 적어도.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쫓아낸다고 하셨죠. 실제로 이 사장님이 60분도 안 됐는데 좀 나가주실래요? 실제로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170그릇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바로 전통적인 융통성의 사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무한뷔페라고 하는 순간 계약을 했고 정했는데 그걸 쫓아내? 당신은 사기야 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칙의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득이하게 세대로 나뉘었을 뿐이지만 세상이 바뀐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2000년생을 보는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근데 이유를 살짝 말씀드리고 진행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요 챗GPT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이때 왜 이게 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AI라는 단어를 언제 가장 처음 들으셨어요? 보통 2016년 알파고를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먼저 한번 들었을걸요? 이것 때문에. AI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1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이때가 더 훨씬 진화된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았죠, 인공지능을. 왜 갑자기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보 같았던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를 대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반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사람이 로봇처럼 행동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전 그게 더 두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올 사람들은 인공지능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라 애플의 수장인 팀 쿡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알파고를 두려워하시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인공지능 컴퓨터처럼 생각한 게 진짜 더 무서운 미래라고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 다 아시나요? 요걸 얘기하면 아날로그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의 이름이 뭔가요? 네, 잘하시네요. 브로콜리 맞습니다. 전 브로콜리인 줄 알았는데 브로콜리예요. 이게 여러분 심심하실 때 여기 주위에 광장시장이라던가 이제 재래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써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예. 뭐 걸리는 거죠, 예. 블로케리, 네. 아날로그는 우리가 음성으로 소통하는 게 아날로그고요. 자연에 있는 게 모두 아날로그입니다. 이 아날로그적 기본적인 소통이 부정확하다는 게 점점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없었던 것들이죠. 여러분 뭐냐면 인간류가 다릅니다. 적어도 20세기에 태어난 분들은 아까 얘기한 플렉스, 융통성의 세상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에요. 아날로그에. 근데 적어도 21세기에 태어난 인류는요, 원칙 중시적인 시스템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AI처럼 말이죠. 완전 디지털 인간은 누구냐면 바로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생이나 90년생 중후반부터 아마 안 써본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휴대폰을 쓸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뿐이죠. 요걸 기억하시나요? 예전 배터리가 짝대기 4개로 돼 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스마트폰과 뭔 차이냐면 요거일 뿐입니다. 사실 똑같은 100%를 듬성듬성 자른 것이 예전에 아날로그시였다면 지금은 하나 짜잘하게 자른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들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분절적으로 봐요. 세상을 1분 단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9시까지 오라고 하잖아요, 계약서에. 가장 합리적인 출근 시간은 언제다? 8시 59분이라는 거죠. 1분 단위니까 늦진 않아야겠고 그 문제는 아니랄게. 10분 먼저 와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10분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갈등의 핵심 요초라는 거죠. 하면 된다. 100% 아날로그입니다. 네, 이거. 네, 왜냐면 여러분 그 하면 된다가 사실은 영어로 바꾸면 if예요. 이걸 100%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인간은 의문을 제시하죠. 해도 될까? 이런 건데 완전 디지털 인간 뭐죠? 되면 한다라는 겁니다. 태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딩이 이런 겁니다. 조건이 정해져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세대 혹은 새로운 시대의 기본적인 소통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 사회는요, 유동적인 사회에서 급격하게 단호한 세상으로 몇 년 사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 사회는 사실은 여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아날로그 쪽에 아직은 가깝겠죠. 세대 소통이나 누군가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그 원칙을 지키고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처음 온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대기업 블라인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술 한 잔을 대여라고 했더니 절반이 된대요. 사실 이런 거죠. 스타트업 같은 데는 얼마 전부터 뭐가 생겼냐면 미국의 이 위워크 같은 곳에서 커피가 공짜죠, 보통. 커피 옆에 맥주도 공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되는데 왜 안 돼요?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안 된다고 하겠죠. 왜냐? 저 오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이 안 되신 술 먹고 일해도 안 되라고 얘기하겠죠. 납득할까요? 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추가적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알콜 맥주는요?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선배들이 뚜껑 열려요. 뚜껑 열려요. 야, 인사팀 나와봐, 야.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MZ 오피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어폰을 끼고 일한다던가, 아니면 그룹풀을 말고 일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세대의 나쁜 면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조직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요. 쟤는 될 수 있고 저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없다. 얘기를 먼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요즘 애들 왜 이래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가 하나 힌트예요. 그 한 여대에서 논술고사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친구들이 헤어롤을 말고 시험을 쳐서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이 갈등을 뭘로 해소한지 아세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룹프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써놨어요. 면접고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논술고사장은 쓰는 시험이거든요. 쓰는 시험에서는 제가 머리를 삭발하든 모자 쓰든 얼굴만 나오면 상관없다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하는 순간 아무리 원로 교수님이 오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하느냐가 있습니다. 규칙이 세세하게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담배를 필 수 없죠. 화장실이든 실내에서. 근데 최근에 뭐가 나타났죠?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 이걸 뭘로 해결했죠? 간단한 걸로 해결했습니다. 한 줄.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해결했죠. 이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거에 세세하게 우리도 규칙이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좋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원칙이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치가 어느 정도 길일까요? 한치는 3.03c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제분들이나 지금 2000년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건 볼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던 방식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뭘까요? 헤드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젊은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선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넣어볼까요?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클릭할까요? 아무도 안 하죠. 뭔데 이거? 살짝 바꿔볼게요. 진심 난리난 90년생이 온다. 작가의 미친 근황. 뭐하고 있죠? 보라토크 하고 있어요. 클릭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미리 접근하는 세대와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얘기할 때 핵심은 통제감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왜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실패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통제감을 주는 거, 회사 다니는 분들에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통제력을 줄 수는 없죠. 통제감을 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일을 시킬 때마다 이 일을 해야 하면 나한테 뭐가 남는지를 궁금해요. 형평성을 따져요. 예전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성과평가라는 걸 우리는 진행을 하잖아, 공정하게.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적어두세요. 네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적어두고 1년 있다 평가에 반영한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주다는 걸 알려주세요. 사실 그것만이라도 통제감은 생깁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점이 일어나는 건 이겁니다. 뭐죠?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아까 통제감을 갖는다는 건 형평성의 천칭입니다. 어떤 일이 다 일어났을 때 이게 공정한지,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같은 팀원이 5명인데 왜 일이 하필 나에게 왔는지. 근데 정의의 여신이 아닙니다.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칭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그들 자체가 공정한 여신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한국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움직이는 거죠. 정확하게 형평성을 맞추고요. 또 하나, 이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싫은데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하는 방패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원칙이라는 방패입니다. 누굴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이 방패를 드시면 됩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치사회잖아요. 법치사회는 똑같이 정해진 다음에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로 때려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확히 단도리 칠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선배님들이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 강의를 우선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젊은 세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알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알고 우리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양보해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정확히 맞고 틀린 것을 우리가 가려내서 먼저 미리 얘기해 준다면 쓸데없는 갈등들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